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가장 큰 뉴스들,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보만 폐지도 있었고요. 네. 자동차 관세 또 목리를 부립니다. 추가 올린다고 하고 조금 전 속보를 좀 보니까 철강 파생 제품, 왜냐면 철강으로 만든 제품들 많을 거 아닙니까? 관세를 또 2배 올려서 최대 50%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거 우리에겐 큰 강점이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하여간 호재 악재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 달러 강세, 달러 약세 믿고 한번 가봐야죠.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관세 얘기를 해도 이제는 타격감이 별로 없는 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는 비난까지 이제 좀 받을 정도로 뭔가 이제 세게 얘기를 해도 이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좀 기대가 기반에 좀 깔려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주가가 또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회복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2주 안에 서한 보낸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좀 강경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착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잘 달래주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슈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말씀해줬던 것처럼 국장이 최근에 워낙 좀 뜨거워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에 한 4천억을 그냥 그대로 걷어가 버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강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국장의 상승 흐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화 강세 외국인 믿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AI 진영의 이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책 수혜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하고 있잖아요. AI, 에너지, 그리고 이제 어제 남북 경협주까지 또 난리가 났었죠. 아난티 또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제가 모나용평하고 아난티 사실 두 개 거의 비슷한 기업이거든요. 정말 한 끗 차이로 아난티는 이제 상한가를 이제 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정책 수혜주들도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AI 진영에서 또 최근에 약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조금 밀려가지고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AI 의료 쪽 기업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3빌리언이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3월 달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어요.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투자 포인트가 좀 만들어졌다. 3빌리언 이제 제가 하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희귀질환 이제 진단과 관련된 이제 기업이고 글로벌 기술력을 좀 인정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과거에는 이 희귀질환 진단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환자 평균 15번 이상 이제 진단을 해야 이게 희귀 질환이다라는 게 판정이 좀 되고 그 과정에서 무려 22만 달러 이상의 이제 비용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 변형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 유전자 시퀀싱, 전장 유전체 시퀀싱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불과 2003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요거 한번 하는데 비용이 30억 달러가 들었어요. 시킨싱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개인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는 사람은 있나요? 이거 4천억. 근데 과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런 시스템, 이제 NGS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전장 엑손 분석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비용이 이게 30억 달러가 들던 게 얼마가 드냐면 300달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300달러까지 내려온 이유가 바로 AI 때문이다. 사람이 아니라 AI가 이제 대신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분석의 속도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절감 효과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AI 유전체 진단이라든지 질병의 이제 조기 진단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을 우리가 아직 인류가 정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암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건강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유전자 자체에 어떤 변형이 생기거나 변이가 생기는 거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암은 어쨌든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병의 이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희귀 질환이 됐든 암이 됐든 간에 이 조기 진단하는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이제 커질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3빌리언이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최근에는
미국 FDA, 유럽 EMA가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하는 이 전임상 단계에서 사실상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폐지를 하고 AI를 대신 도입을 해서 신약 개발의 기간도 단축시키고 비용도 단축시키고 그리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제 방향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또 3빌리언은 신약 개발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겠다는 거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에서 나온 가장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최근에 유방암 예측 AI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릭스5라고 하는 게 미국 FDA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조기 진단과 관련된 AI 서비스 중에서는 미국 FDA에 처음으로 지금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질병 예방과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루닛이라든지 뷰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3빌리언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네요.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첨단 바이오 산업의 육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 좀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의료 쪽도 분명히 이제 정책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3빌리언이 한번 주목을 받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어쨌든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지난 4월, 5월 달에 약간 이제 6개월 보호해수 물량 풀리고 오버행에 대한 이제 이슈들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지금 잘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7,000원대 구간을 가격 지지를 좀 하면서 그런 오버행의 이슈들을 상당 부분 이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8,000원 뚫고 신고가 흐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6월 말까지는 8,000원 좀 뚫어내고 사상 최고가를 한번 경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 7,300원, 뭐 200원 그 정도 수준이면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 정도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설정드리고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I 시대고요. AI가 우리의 이제 조기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앞서 미국 FDA 허가받은 게 뭐였었죠? 알렉스5. 예, 알렉스5. 미국은 이미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조기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허용을 했고, 이 3빌리언이라는 것은 조기 진단 중에서도 희귀 질환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뭐 뷰노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실 텐데 정리할 때 희귀 질환 예측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3빌리언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호 매니저, 지금 뉴스들, 트럼프 쪽 뉴스들을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로 또 갑자기 추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조금 전에는 철강 관세를 2배로 올린다. 맞습니다. 파생 제품, 냉장고 세탁기 철강으로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왜 이래요? 이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트럼프가 협상이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맞습니다. 25%까지 관세하고 또 그리고 중국과 또 이제 막 140%까지 뭐 관세를 뭐 올렸을 때 더 이상 이젠 추가 관세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품목 관세로 자동차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고 철강도 25에서 50% 올리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파생 상품들, 그러니까 철강으로 만드는 모든 가전 제품들까지도 다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지금 이제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잘 굴러가지 않고 이미 지금 뭐 많은 국가들이 일기 때 경험을 해봤잖아요. 트럼프가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이 기름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어차피 타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관세를 좀 세게 처음에는 이제 어떤 강력하게 지르고 서서히 좀 완화하는 그 정책이 이미 너무 내성이 생긴 상태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제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더 올리는 수밖에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행정명령으로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또 이제 철강 관련돼서 파생 상품으로 더 지금 품목을 늘려놔야 앞으로 이제 한국과 또 일본의 이제 관세 협상,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도 이제 가전제품 미국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압박카드로 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관세를 이제 인상한다고 했을 땐 국내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도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미국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또 이제 한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일본과 한국의 어떤 이제 관세 협상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제 그 품목 관세를 그 상품을 늘렸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압박용 카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작이 잘 되면 당연히 이번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50%대로 낮춰져 버렸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이제 협상용 카드다라고 하는 거 시장도 인지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도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크게 어떤 다툰 이유도 시장에서 너무 관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관심을 끌기 위한 결국 자작극이었다라는 루머도 돌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약간은 좀 내성이 생겼고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자고님이 자동차 부품도 철강으로 만드는데 부품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이 부품주는 철강이랑 관계없이 자동차 부품 품목별 관세를 매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따따따블 아닙니다. 맞아요. 만약에 따따따블이면 큰일 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현대는 또 현대제철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네. 또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설명을 우리 잘 해주셨는데 네. 중요한 건요. 요즘에 이제 MZ들이 극 이런 말을 네. 하잖아요. 너 뭐 맞습니다. 당황했냐? 내 화났냐인데 지금 시장이 영민 매니저 전혀 쫄하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쫄지 않습니다. 철강주는 뭐 네. 낙폭이 적거나 부분별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가전 쪽에 LG전자도 이게 정말 엄청난 뉴스인데 1%대 하락이고요. 그렇죠. 자동차가 그나마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도 하락이라고는 1%대, 0%대 네. 하락 정도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당당한 겁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시장이 좀 내성이 생긴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지난 한 3, 4개월 동안에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네. 날짜를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오늘 이제 6월 13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한 얘기가 나와서 열흘 혹은 2주 안에 각국에 서한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딱 열흘 뒤에 23일부터 이제 발효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빨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라. 특히나 자동차라든지 가전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이제 협상 시작하자마자 이시바 총리 바로 그냥 미국 건너가가지고 당장 일본은 협상이 끝날 줄 알았어요. US 스틸 막 인수하고 서로 이제 네. 이런 작업들이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협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자동차 관세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이 지지부진하게 지금 네. 협상을 끌고 버티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본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당장 이제 관세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 빠르게 이제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 그래야 관세에 이제 유예를 해놓고 더 구체적인 이제 협상을 진행한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빨리 좀 관세 협상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압박용 카드다.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세는 수일 내라고 했습니다. 하고 이 가전 여기 철강 2배로 올리는 건 이달 말. 그런데 상호관세 유예는 7월 8일 날 네. 끝나니까 그 전에 우리 한국, 일본을 압박한다. 그럼요. 자동차만 준호 매니저. 자동차가 지금 가장 좀 그래도 위축되고 있어요. 1%대 네. 하락. 현대차 20만 원대가 또 살짝 깨졌는데 자동차 쪽은 어떻게 우리가 좀 트럼프에 맞춰도 좀 긴장하는 척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그래도 야수의 심장 가져볼까요? 그냥 이 자동차는 네. 약간 이제 관세 부분에서 약간은 좀 이제 리스크가 좀 커지거나 관세에 대한 어떤 압박이 커지면은 조정이 나와주고 또 관세에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면은 그냥 뭐, 반등이 나와주고 네. 그래서 사실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건 맞고 또 결국에 이제 자동차 관세율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일시적인 좀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자동차 섹터가 어떤 시장의 어떤 중심축으로서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자동차 대전제. 판매량 자체가 네.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자동차 섹터가 약간 관세는 민감하게 움직이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하는 이유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가장 핵심이 이제 자동차 관세를 또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없애기 위해서가 이제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민감하게 움직이지만 지금 뭐 대체거래소에서도 움직임 자체가 거의 약보합권으로 좀 움직이고 그렇죠. 있다는 점을 네. 봤을 때는 정말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겼고 네. 약간은 좀 이제 피로도가 이 트럼프의 어떤 발언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국내 증시의 투심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도 다 소화를 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한국과 일본의 협상에서 네. 일본이 먼저 이제 자동차 관세율을 낮췄으면은 다행히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동차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조금 이제 유화적인 긍정적인 신호탄이 나온다.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요. 너무 자동차 섹터의 흔들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물 박사 YS 킴님이 자동차는 오른 게 없어서 네. 충격받을 것도 맞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주셨고요. 자동차는 근데 제가 보기에 한번 풀려준다. 뭐
이런 뉴스만 나오면 그렇죠. 우리가 네. LG전자 상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코로나 때 한번 봤잖아요. 맞아요. 예. 네. 현대차 상한가도 맞습니다. 예, 한 번 한 정도는 번은 또 너무나도 저 PBR이다 예, 보니까 이전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 번에 어떤 큰 시세는 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마 시총 상위에서 상한가 나올 애는 네. 현대차 정도 된다면 맞아요. 품목인다 뭐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뉴스를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세계 외신들이 달러 붕괴, 달러 몰락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영민 매니저. 네. 달러 인덱스가 97. 그렇습니다. 3년간 이 박스의 하단을 이탈을 하고 우리도 오늘 1,350원 깨지면 네. 야, 이거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진짜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충분히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제가 이제 4월 초에 상호관세 우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 오히려 역설적으로 원화 강세에 이제 배팅을 예. 하셔야 된다. 그 자리에서 지금 10% 빠졌거든요, 환율이. 이제 더 빠질 가능성이 이제 맞아요. 높아졌다라는 네. 게 오늘 이제 앵커님 네. 짚어주신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또 FMC 회의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분명히 좀 짚어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는 건 두 가지 이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이제 허니문 효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원화 강세라고 강세.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미국, 유럽이 지금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 네. 놀랄만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글로벌 증시 폭등 랠리에서 철저하게 이제 소외됐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네. 올해 연간 수익률 1등이에요. 주요국 증시 중에 코스피 지수가. 3등에서 또 1등 네, 됐네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등이에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비중을 작년 연말 특히 뭐 올해 지금 3월, 4월 달까지도 굉장히 많이 비중을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좀 담아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네. 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네. 달러 약세하고 같이 좀 기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아까 저는 앵커님이 딱 지금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를 짚어주셨던 게 2주 연속으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5만 건이잖아요. 계속, 네. 이게 무려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사실 물가도 CPI, PPI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됐습니다만 예상치 대비 좀 하회.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가 뭐 지금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크지 않다라는 네. 이제 판단.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움직임. 그래서 오늘은 9월 달은 지금 뭐 금리 인하 확률이 80%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네.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12월 요렇게 이제 두 번 정도로 오늘 이제 다음 주 FOMC 나오죠. 회의 때 점도표가 나오는데 9월, 12월 두 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다가 이제 9월, 10월, 12월 세 번 정도로 또 예상이 지금 오히려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전망도 점점점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 이제 동학 개미분들 특히 네. 코로나19 그때 이제 폭풍 랠리 이후에 2021년, 22년 고점에서 조금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 다시 좀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 K 증시의 상승률이 지금 네. 굉장히 좀 돋보인다라는 거. 이건 이제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흐름과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노님이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유동성 장치 시작입니다. 달러가 싸지면 싸질수록 땡큐입니다. 먼지구름님은 근데 달러 빠지면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도 외국인 투자자가 샀습니다. 준호 매니저. 준호 네. 매니저는 아마 이제 연초부터 올해 시작할 때 그동안은 국장 맞아요. 탈출은 지능순이었는데 네. 이제 복장 복귀가 복귀가 지능순이다. 지능순이라는 이야기를 네. 했고요. 지금 개인들은 근데 다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한 4조 사는 동안에. 네. 오늘을 또 우리가 확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달러 약세 원화 강세라면 수급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수급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네. 사실상 지금 이제 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자체가 양도, 정말 엄청 네. 많이 늘어났고 뭐 실제로 지금 이제 주식 거래하는 계좌 수 자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에 좀 어떤 손바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과거에 많이 물려있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네. 최근에 어떤 이제 반등에 네. 일단 지금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고 또는 이제 매도하는 그 물량들이 개인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네. 또 신규 자금들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의 어떤 손바뀜 현상, 그래서 새로운 자금들이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고 또 시장의 어떤 주축으로 기관과 또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이제 개인들이 파는 만큼 또 이제 신규 자금들도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거래량 자체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뭐 뉴욕 증시 예전에 코로나 네. 때도 사실 뉴욕 증시의 CPI 지표와 PPI 지표나 이제 뭐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 민감하게 생각 안 했어요.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CPI와 PPI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PCE와 CPI 지표 다 네. 발표했는데 시장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뉴욕 증시 하락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국내 증시가 정말 강한 매수세로 오히려 좀 글로벌 증시의 어떤 상승을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좀 주도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은 저는 큰 흐름으로 약간의 손바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한 2년 또 3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 흐름이 나와줬고 글로벌 증시 상승에 철저하게 소개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점에 물렸던 분들이 좀 이제 반등의 어떤 이제 팔고 나가는 물량들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만큼 또 신규 거래 대금 자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자금도 시장에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중심의 어떤 시장 상승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제 포커싱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저희 이제 확실히 일발의 우리 증시원의 시청자분들도 많은 또 수준도 높으시고 네. 고민을 합니다. 김장환님이 자, 그런데요, 시총상위 대부분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뭐 단기 유동성이 들어와도 당장의 실적이 원화 강세로 약화될 텐데 그러면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수는 빠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영민 매니저, 네.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지적을 하시면서 네. 결국 한국 기업들 경쟁력 잃어버린다, 주식은 안 된다. 네. 네. 굉장히 스마트하신 지적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요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7을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어차피 환율이라는 건 이제 상대성이기 때문에 우리 원화만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수출을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의 통화도 강세가 나타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는 지금 10% 급락했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워낙 강세니까 수출 기업들이 이제 생산성이 안 좋아진다. 생산성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이 이제 1차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단순히 보면 이제 환율에 대한 환차손 뭐 요 두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지장이 없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시중과 우리 수출과 우리나라와 이제 경쟁하는 국가들의 환율도 사실은 이제 같이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수출 기업들은 원래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볼게요. 보죠.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얼마나 이제 조금 강하게 좀 올랐었냐면 네. 지금 환율 차트는 이제 다음에 좀 보여드리고 말로 제가 좀 설명을 네네. 좀 드려보면은 실제로 이제 1,480원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네.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평균적인 수준, 20년의 평균적인 수준을 보면 1,300원 밑에 있었어요. 예. 근데 비정상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역사적인 이제 환율의 추이는 정상 궤도가 1,200원 수준이 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수출 기업들의 이제 영업 마진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뭐예요? 다 수출주잖아요. 맞습니다. 방산, 조선, 원전 다 수출주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하면 분명히 이제 좀 지적할 수 있는 포인트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업들의 이익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 달러 요게 원달러 하나를 좀 놔뒀습니다. 스캔 하나 열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10년에 가장 컸던 것이 이때입니다. 2008년 말, 2009년에 그렇죠. 금융위기 터지고 금융위기. 왔던 게 1,600원 라인인데 네. 여기까지 와서 1,600원 가내 만화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왔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선 하나 그은 여기가 1,350원입니다. 요거 깨주면 오늘 이거 요 장기 좀 밑에 추세를 열려요. 장기 추세를 네. 보시면은 지난 15년 동안의 네. 지금 흐름을 보시면 1,200원대가 정상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 그때도 네.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잘하고 네. 반도체, 네. 자동차 얼마나 잘 잘 먹고 잘 나갔어요. 살았다. 근데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다. 네. 그건 결국 또 킹달러의 영향이 컸었는데 이제 달러가 됐다. 약세 전환되니까 정반대의 이제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 외국인들 수급 보시고, 준호 매니저는 일단 어쩔 수 없다. 그동안 네. 너무 마음고생하신 분들은 팔고 떠나시되, 그러나 또 이게 외국인들이 오면 지수는 가지 않습니까? 또 너무 빨리 떠나시는 거는, 맞습니다. 네. 또, 그러나 또 뭐 선택이니까. 네. 그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네, 싶은 네, 게 네. 아까 네. 이것도 채팅창에 뭐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올려주시는 얘기가 국장은 무조건 유동성 랠리예요. 처음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뚫었을 때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사서 올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네. 펀드 열풍이 정기식 불면서 펀드. 그때 2,000포인트를 처음 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3,000포인트 처음 뚫을 때 누가 우리죠. 뚫었습니까? 네. 동학개미 열풍이 불어서 뚫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증시 예탁금 자산이 60조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이게 65조 넘어가고 70조 넘어가면 그야말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은 외국인들 뭐 기관들 필요 없고 결국은 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붐업에 의해서 예탁 자산이 막 급증을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폭등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런 구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팔고 나가는 건 너무 빠른 판단이다. 그래서 네. 저는 조금 더 이 유동성의 랠리를 좀 즐기셔야 즐기시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야기를 하자마자요. 대박나자님이 준호님 넥슨 게임즈가 대박이 났네요. 하루 만에 40%네요. 자, 지금 게임주들도 뭐 계속 주목을 하고 있지만 넥슨 게임즈가 역시 프리마켓에서는 가장 돋보이고는 있는데요. 19%, 20%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가 왜 대박이 납니까? 이 넥슨 게임즈 제가 네, 왜 대박이 어제 나죠? 네. 그 오후에는 제가 버스 기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수입 버스 기사로 이제 게임주 넥슨 게임즈를 봐야 된다라고 어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바로 지금 시간 내에서 한 20%대 좀 상승 흐름이 예. 나와주고 있어서 그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넥슨 게임 제가 최근에 이제 텐센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지금 국내 뭐 엔터사 또 여행사에 지금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 이제 SN 같은 경우도 이대주주가 지금 사실 이제 하이브의 지분을 텐센트 자회사가 다 인수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SM의 이대주주도 지금 텐센트 자회사가 지금 등극했는데 가장 많이 지금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결국 지금 게임 섹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한알령 해제가 임박했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카카오 게임즈라는 시간 그 종목을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넥스 게임즈도 그렇고 원래 지금 텐센트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왔던 기업이에요. 특히 이제 넥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던전 앤 파이터와 관련해서도 결국 텐센트와 꾸준하게 협력을 해왔고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지분 투자를 했을 거란 추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일단 국내 게임 섹터 안에서 크래프톤 시총 1등을 비롯한 국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텐센트 자회사가 지분을 투자한 상태에서 어제 장 끝나자마자 이제 텐센트에서 넥슨 게임즈 관련해서 이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확인을 했고 지금 이제 고 김종주 회장의 어떤 가족들에게 지금 텐센트에서 계속해서 지금 인수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물어봤는데 지금 아직은 이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좀 그래요? 언급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과거부터 텐센트와 넥슨 게임즈가 꾸준한 협력을 해왔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에 좀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정말 그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최근에 그리고 텐센트의 어떤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 국내 게임사들의 어떤 지분을 대거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의 어떤 던전 앤 파이터의 어떤 영향력과 그리고 또 그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흥행몰이 이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제 판호 개방 이후에 넥슨 게임즈가 중국 내에서의 어떤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텐센트도 반드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과거에도 계속해서 텐센트 자회사가 넥슨 게임즈와 또 그리고 지주사인 NSC 관련된 또 인수 추진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만 이제 조회 공식 들어가고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넥슨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김영주 네, 회장. 맞아요. 그 뒤로 이제 막 세금 막 이런 것 때문에 유족들이 좀 네. 답답해하고 있는데 과연 텐센트의 인수로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는지 넥스 게임즈 보시고요. 리뷰이자 프리마켓 특징주를 함께 가보면서 영문 매니저 네. 카카오를 갈 텐데 네. 지금 카카오 계열이 또 들썩이고 난리가 있습니다. 이제 났죠. AI 쪽으로도 가고 카카오페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네. 가고 자, 쫙 다 가보죠. 카카오페이가 일단 스테이블 코인, 워낙 스테이블 코인 이제 추진한다라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정책 소유주로 네. 부각되고 있고 또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또 센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카카오를 연기금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좀 사고 있는지를 이제 궁금했었는데 네. 이유가 어제 딱 드러났다. 네.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다가 네. 6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AI 허브를 이제 짓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남양주죠. 근데 이게 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실제로 지금 이번 정부, 새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주요 그룹에서 가장 큰 금액의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네. 오늘 또 하필이면 5대 기업 총수 간담회가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5대 그룹 이제 총수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 간담회 전에 어저께 이제 카카오가 이렇게 6천억 원치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미 요 시나리오를 다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요번에 이제 대선의 판세를 보면은 네.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 그야말로 몰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그냥 뭐 인지상정으로 어찌 보면은 네. 가장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이제 전라도 광주 지역에 대한 이제 개발, 에너지 네.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AI의 인프라를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관련된 정책이 가장 먼저 이제 이슈가 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해송 해상 풍력, 안마 해상 풍력 단지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쭉 올라오면서 경기도로 올라온 거예요. 네. 사실 경기 남부 쪽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그렇죠.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 북부 쪽이 아무래도 남부에 비해서 가장 좀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경기 북부 쪽에서는 AI 첨단 산업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 공약이 이제 지켜지려면 민간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야죠. 카카오가 6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경기 북부 남양주에다가 6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걸 어제 이제 발표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카카오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정부에서 주가가 가장 폭락했던 기업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이제 카카오가 뭔가 이제 김범수 의장이 또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 네. 뭔가 우리도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강력한 이제 액션이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번 정부의 AI와 관련 정책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는 또 카카오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가능성이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카카오가 거의 뭐 프리마켓에서 지금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네. 카카오페이도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다. 근데 카카오 저는 뭐 오늘도 충분히 매수 관점이라고 보는 게 주가가 너무 바닥이에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미 5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네. 나 있던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정권 안에서 제가 아무리 못해도 이제 10만 원 이상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지금도 뭐 저는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카카오 보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카오를 봤고요. 이 중에 이제 카카오페이는 조금 있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할 때 또 네. 특징주로, 작전 특징주로 보도록 하겠고요. 준호 매니저, CJ ENM도 아까 넥슨 게임즈와 연관돼가지고 대중국 관련주를 이제 잠깐 보여줄 텐데. 맞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늘 이제 재계 총수와 만남을 갖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오늘 와서 상법 개정에 이게 좀 불안정성을 어필할 거다. 아예 진짜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네. 오늘 만남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후퇴할 가능 뭐 이런 게 좀 지금 왜냐면 지주사도 좀 시세가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네,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약간 반반이에요? 실용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수긍할 수도 있어도, 근데 네. 과거에 이제 경기도지사 때와 이제 성남지사 때의 흐름을 봤을 때 네. 한번 또 불도저처럼 또 밀어부실 때도 과감하게 밀어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삼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꾸준하게 언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를 바로 뒤집기에는 다만 근데 네. 어느 정도 기업 총수들의,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경영에 해치지 않는 수준의 약간 조율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세부 수정? 기대해 세부적인 수정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약간은 좀 이제 실용적으로 조금 이제 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 네, 그래서 집권 초기에 또 이제 경영 총수들도 사실 뭐 강력하게 의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부분을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이제 요청을 하면은 조금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시장은 더 환호할 것 같아요. 기업의 어떤 경영에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시 부양책들이 나와준다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더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 CJ EN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사실 시장에 좀 묻혔는데 네.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떤 단순 테마 섹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예. 6월 27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지금 이제 또 방영이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완전 묻혔네요. 그 기대감, 그러니까 네. 제작사, 정확히 딱 제작사라고 하진 않았지만 또 제작사와 국내 K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결국 오징어 게임 시즌 3를 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CJ ENM에 좀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굉장히 재밌고 마지막도 반전이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오징어 게임 3가 나오고 나서 이때 시즌 2에서는 마지막 결말이 안 난 상태에서 시즌 3를 예고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그대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는데 이번에 시즌 3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평도 지금 후문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격으로 CJ ENM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K 컨텐츠 관련된 육성 정책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또 이제 국내 최대 영화 배급사인 CJ ENM이 중심으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CJENM 지금 우리는 티빙하고 웨이보 그거 이제 그 네. 합병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재료 소멸이 아닌 것이 주도 매니저는 지금 어제는 소멸됐어야죠. 네. 근데 오늘 떠오르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3. 그렇죠. 네. 저도 전혀 잊고 있었네요. 예, 오징어 게임 3가 있다는 거를. 오징어 게임 이슈도 있고 네. 지금 뭐 아까 넥슨 게임즈도 네, 결국 중국 텐센트하고 이슈. 손을 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맞아요. 있으니까 컨텐츠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좋습니다. 모멘텀이 이어지는 거겠죠. 일발 갈까요? 일반. 일반으로 바로 가면은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 종목들이 랠리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랠리가 좀 이어지면서 뭐 맞아요. 태양광, 하나솔루션도 폭등 랠리가 나와줬고 어제는 원전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반등 나와줬는데 그 다음에 풍력 쪽도 움직일 수 있고 또 ESS까지도 움직인다고 했을 때 다 아우르고 있는 SK 이터닉스를 오늘 좀 탑픽 종목으로 한번 예. 들고 와 봤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SK 계열사의 신재생 에너지 전문 예.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ESS 관련된 사업도 다 영위하고 있고 그 안에서 ESS 부분은 점유율 20%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K 하이닉스와 생산 라인엔도 결국 이제 탄소가 이제 제로, 탄소 중립 상태에서 부품들을 생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SK 이터닉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 공약을 했고요. 결국 이제 환경부의 기후 관련 분야와 통합해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 친환경 재생 에너지 대전환과 또 아리백 관련해서 실현 정책의 속도를 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 전환의 어떤 본격화에 있어서 전남이 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네. 영광군이 이제 기본소득 모델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햇빛과 그리고 이제 바람이 소득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결국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가는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해상 풍력 관련된 건설에 좀 속도를 내는데 이번에 또 예산에서도 태양광보다 해상 풍력 쪽으로 조금 더 우선순위를 예.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재명 그래서 정부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물론 좋지만 태양광도 이미 하나솔루션이 시세가 세게 분출됐었잖아요. 그 다음 차례가 이제 풍력이 될 수 있는 게 어제 하나오션이 올랐던 것도 조선으로 올랐다기보다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해상 플랜트 관련 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예. 때문에 하나오션이 시세가 좀 오. 세게 분출이 됐다라 보고 있고요. 예. 호오론 글로벌 같은 기업들도 돌아가면서 좀 반등 시세가 이제 분출됐는데 결국 이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모멘텀 그럼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면은 결국 ESS에 대한 관심과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예. 그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또 저장하는 또 스마트 그리드와 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SK 이터닉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 가장 직간접적인 수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과 풍력 발전 수익을 이제 국민에게 또 이제 환원하는 에너지 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산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정책도 좀 불도저처럼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IRA 관련된 조기 폐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공화당에서 IRA 관련된 수정이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5년으로 지금 축소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조정안으로 지금 이제 유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축소안이 채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트럼프 2기 내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이 설치량이 견조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높은 상태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또 일제히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보조금을 축소해달라면서 계속해서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부 차원으로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정책을 드라이브 걸고 있기 네. 때문에 다 아우르고 있는 SK 이터닉스가 다시 한번 좀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탑픽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 네. 오늘 SK 이터닉스입니다. 역시 돌아가면서 지금 태양광 네, 같다, 풍력 같다, 스마트 그리드 같다 계속 네. 하고 있어서 오늘은 SK 이터닉스를 공략을 합니다. 풍력도 잘하지만 약간 ESS, 스마트, 네, 맞아요. 신재생 그리드 뭐 이렇게 할까요? 맞습니다. 네, 신재생 그리드. 네. 그래서 에너지 신재생 어떤 그리드. 순환매에 있어서 결국 또 신재생 쪽에서 맞습니다.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SK 이터닉스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저는 뭐 2차 시세 분출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 좀 보고 있고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네. 흐름이었지만 결국 SK 이터닉스도 차례가 올 수밖에 없다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지금 이제 뭐 대체거래소에서 2% 정도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매수가를 이제 전일 종가였던 22,950원이나 23,000원 부근대 초반 부근대에서 일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겠고요. 목표가는 27,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9,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K 이터닉스까지 봤고요.
프리마켓에서 하나 짧게 더 볼까요? 하나솔루션 영민 매니저 한번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또 시세가 나와서 네. 뭐 SK 이터닉스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준호 매니저 SK 이터닉스 좀 보태기 조금 네. 해드리면은 실제 오늘 이제 북미 이제 에너지 신뢰공사, 전력 신뢰공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AI로 인한 이제 전력망이 굉장히 심각하다. 네. 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ESS를 네.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SK 이터닉스는 이제 그런 수혜주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있잖아요. 순환매예요. 실제로 네.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이 태양광 발전 규모 자체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정상화만 시켜도 사실 우리가 100에서 50 떨어졌는데 이제 반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50을 다시 100으로 만들려면 이게 100%가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태양광, 그 풍력은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전체 발전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아직도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제 좀 부각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호매 이제 지금 지적해 줬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었던 순환매, 그중에 이제 태양광 대장주 하나솔루션, 이제 풍력은 태웅, 방금 말씀드린 SK 이터닉스는 ESS,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다 연결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오늘도 뭐 에너지 기업들은 좀 선전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도 에너지 쪽이 가장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 오늘 일발 준호 매니저는 SK 이터닉스, 영민 매니저는 약간 우회 공격입니다. 네. 3빌리언이라는 AI 희귀질환 진단 소프트웨어 시스템 쪽 회사를 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